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터 강의를 이렇게 맡게 된 이정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1강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했는데, 오늘 우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가볍게, 수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첫 시간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시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패스터에 대한 이렇게 소개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패스터로서는 또 어떤 업무가 있는지,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패스터 활동을 할 때 많이 다루게 될 동물이 결국에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 강아지한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보는 그렇게 좀 가벼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패스터에 대해서 우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패스터가 어떤 직업인가요? 영어 사전으로 찾아봐도 사실 패스터는 애완동물을 돌보는 사람, 애완동물을 돌보는 대행업자, 이걸 뜻하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애완동물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말로 많이 쓰죠. 그래서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애완동물을 돌보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 그 대행업자를 패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패스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 한번 해볼게요. 내가 패스터다. 어떤 강아지를 나한테 맡겼다.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있죠. 뭐 노조크라든지 이런 혹은 후가놀이라든지 장난감으로 하는 터그놀이나 공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낚싯대 같은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 놀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요즘에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밖에 날씨가 점점 안 좋아져요. 사계절이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는데 요즘에 제가 느끼기로는 황사, 여름, 장마, 겨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좋은 날씨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산책 놀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강아지한테는 산책이 필수죠. 산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중에 산책에 대한 수업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또 해드리도록 할 건데, 산책이 중요한 이유가 우선은 그 강아지의 활동량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 행동의 예방을 위해서 산책을 하는 게 또 필요한데, 자, 저는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요, 환경 정리라고 하는 거. 패스터로서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그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필수죠. 깨끗한 환경, 그리고 윤택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견 유치원 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어떤 걸 많이 강조를 하냐면요, 청소 반드시 깨끗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의 매일 대청소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까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배변 같은 경우에는 변기나 일반 쓰레기통에 이렇게 처리를 이렇게 당무해줘야 되고, 그리고 배변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거를 반드시 해줘야 되죠. 탈취제까지 이용해서 냄새까지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배변패도 반드시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 보통 모래에다가 배변을 하잖아요. 그렇게 모래 청소까지 하는 게 패스터 역할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리정돈도 상당히 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된 환경 정리에만 해당되는데, 보호자가 어질러 놓은 그게 본인 짐까지 다 치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게 만약에 그 강아지가 살아가는데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좀 정리를 해줄 필요까지는 있죠, 사실은. 그렇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깨끗한 환경에서 윤택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리를 해준다는 것, 청소를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외에 반드시 필수 사항인 건 아닌데, 픽업 서비스, 강아지를 태워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데리고 온다든지 차에 태워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위생미용 같은 경우에 강아지에게 아니면 고양이에게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미용도 사실 있거든요. 다음에 위생미용 파트에서 또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마사지라든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든지. 이게 필수사항은 아닌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앞에 있었던 실내 놀이나 동네 산책, 그리고 환경 정리는 페스터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할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강아지를 페스터한테 맡겨요. 맡긴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만 할 줄 아는 페스터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내용까지도 할 수 있는 페스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한테 맡길 것 같나요? 네, 답은 사실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생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마사지나 아로마 테라피 같은 이런 지식, 전문 지식까지 갖추시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고객을 유치하고 보호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수사항은 아니나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업무 능력까지 갖추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페스터로서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 우선 한번 볼게요. 사실 이거는 어느 특정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자격이기는 해요. 그 자격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발췌해 왔거든요. 보면은 우선 강아지나 고양이와 2년 이상 함께한 사람, 아무래도 한 번도 안 키워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키워본 사람이 좀 더 낫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너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어떤 것과 직결돼서 그러냐면 바로 밑에 있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자각이 있죠. 그런데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나이는 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모든 자격에 통틀어서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제일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냥 인형을 데리고 온 게 아니죠. 아무리 귀엽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생명이에요. 예. 그 친구가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친구들을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객에게 친절한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CS 능력, 커스터머 서비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으로 또 갖추고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서비스업이에요. 네. 그리고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아지가 아니라 그 강아지의 보호자죠. 예. 그 지갑을 여는 것도 결국엔 그 보호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사실 좀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강아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이것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 약속. 그 보호자가 5시에 온댔어요. 그런데 5시에 맡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보호자는 정말 이렇게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예, 그 보호자분 일정이 좀 차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제가 자격으로서 강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건 페스터의 자격인 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자격이 있는데, 사실 동물에 대한 애정보다 저는 반려동물에 대한 경험 및 지식, 이거를 더
위에 리스트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애정은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애정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경험이라나 특히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애정만 갖고 있고 책임감이나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과는 사실 동료로서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그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보이는 행동이라는 게 항상 뭐 착한 행동, 항상 상냥한 그런 행동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공격성이 있는 애들도 있고 입지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죠. 어쩔 때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통제를 해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애정만 있고 지식이나 책임감이 없는,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은 냉정함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제가 강하게 통제를 하려고 할 때 말리려고 들 거예요. 비판하려 들 거고 비난하려 들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과 같이 동료로서 사실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패스터를 한다면은, 아니면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 싶다고 한다면요, 그 동물에 대해서 파고드셔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강아지를 보고 냉정한 자세를 잃지 않아야 돼요. 그 강아지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냉정함을 갖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강아지를 사람처럼 보고요, 사람처럼 판단하고 일종의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제가 이렇게 방문 교육을 갔을 때 뭐 좀 강하게 통제하는 교육을 할 때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는 보호자분들 계세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는 보호자님이 씌우신 프레임이라고. 그만큼 생각보다 냉정한 자세를 갖는 게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약속 철저하게 지키셔야 된다고 하는 거. 예. 지각은 사실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호자분들에 대한 친절함, 그리고 CS 능력, 커스터머 서비스 능력, 이 능력도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를 보이고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게 대담함과 용기도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어떨 때 보면은 강아지가 공격성을 보일 때 저도 두려울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티를 내면 안 돼요. 티를 내면은 그 강아지한테 또 읽힐 수도 있고, 또 보호자분들이 봤을 때 또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격들을 갖추시는 거를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점점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고양이도 그게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요즘에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죠. 제가 이게 학교에 가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 질문 드리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운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얘기를 물어보면은 점점 손을 드는 학생들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 안 할 사람 하면 요즘에 이게 제법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성인이 되면 결혼하는 건 거의 좀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엔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런데 그 1인 가구를 봤을 때 우선 외롭잖아요. 외롭다 보니까 나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은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들 어때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하고 그동안 강아지나 고양이는 혼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누가 필요해요? 패시터, 아니면은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아니 그 강아지를 애견 유치원에 맡긴다고 한다면 그 애견 유치원 교사가 필요하시죠. 그러다 보니 가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패시터, 그리고 반려동물 전문가의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이런 표만 보더라도 조금씩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이죠, 지금. 자,
우선 요즘에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은 거의 없죠. 보통은 2대가 같이 살거나 아니면은 혼자 살거나 뭐 부부끼리 아니면은 커플끼리 살거나 예. 빠른 핵가족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혼자 사는 그런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또 어때요? 낙오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소외감 감각에 고독감 느끼죠. 그럴 때 사실 많이 위로가 되는 게 반려동물이란 말이에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표정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힐링이 되고 위로가 돼요. 1인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비혼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패스터라는 직업 또 여기 기사를 제가 쓰긴 했는데 도그워커라고 하는 직업도 있거든요. 어떤 직업이냐면 대신 산책을 시켜주는 직업이에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연수입이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로 그만큼 고수익 직종이 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팬데믹 한번 우리가 이게 겪었잖아요. 이 시기 때 급증하게 돼서 키우는 게 강아지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도그워커를 찾는 수요도 점점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다시 바빠진 게 보호자분들 때문에 강아지 산책을 의뢰하고 대행료가 대폭 오른 결과가 나타나고 저도 방문교육 가면서 어떤 사례가 사실 많이 있냐면요. 이런 팬데믹 때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계속 하다가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출근을 하려고 하니 자기 강아지한테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저를 부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패스터라든지 도그워커 아니면 반려동물 관련된 직업이 점점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경외심을 우선 배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타주의, 아무래도 얘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지? 얘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얘가 왜 이렇게 짖는 거지? 이 친구들의 심리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하려다 보니까 이타주의가 생기죠. 그리고 자립의지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이건 사실 보호자분들마다 사실 다르겠죠, 이거는. 제가 어느 한 집에 갔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 저 보통 제가 가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다른 강아지 한 마리를 너무 괴롭힌대요. 그래서 갔는데, 괴롭힌다고 하는 강아지는, 생후 한 2개월 정도 된,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강아지였고요. 데리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괴롭힘 당하는 강아지는 1살 정도 된 애인데, 사회성이 그야말로 부족한, 다른 강아지가 다가오는 걸 정말 싫어하는, 그런 강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째로 데리고 온 강아지,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 어떻게 데리고 오게 됐냐,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들어오는데 펫샵을 지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유리창에 있는 애 보고 귀여워서 그냥 덜컥 그냥 데리고 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마리를 안으면서 나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한테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경외심이 있었을까요? 이타주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강아지의 심리는 사실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심리를 또 존중을 해줬어야 되는 거고, 그걸 존중을 했다면 새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였죠, 사실은. 저한테 이런 의뢰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교육을 받으셨던 분인데, 저한테 어쩌다 보니 강아지를 더 데리고 오게 됐대요. 어쩌다 데리고 오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충동적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사실. 예. 그런 사람에게 과연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경외심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 기존에 있던 그 강아지 2마리가 있었는데, 그 기존에 있던 강아지 2마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강아지를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예. 그런데 또 새로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또 호기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또 원래 기존에 있던 그 2마리를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 제가 어떤 솔루션 드렸을까요? 다시 데리고 왔던 강아지 돌려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패스터 강의에서 반려묘보다는 반려견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 반려동물 중에, 비율 중에 강아지가 사실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강아지가 가장 많다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된 사건, 사고도 강아지와 관련된 사건, 사고 비율도 가장 높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반려견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하겠고, 반려묘,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주 잠깐 정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선 후각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뛰어나다 정도가 아니죠. 어떤 책에서는 몇만 배 정도 더 뛰어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강아지의 후각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청각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공감하실 건데, 나랑 옆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짖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아마 들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플러스 해서 총 사실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후각, 청각, 또 뭐가 있어요? 시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이거 하나씩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촉각도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친구들이 크게 예민해 할 수 있는 부위가 코, 그리고 발바닥, 그리고 몸의 끝부위, 이런 부위 촉각은 사실 더더욱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강아지를 대하실 때 그런 부분이 사실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 사실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강아지들께 눈을 보면요, 사람한테 없는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밤에 아니면 어두울 때 얘네들 눈 보면 번쩍번쩍 거릴 때가 있죠. 이게 얘네들이 귀신을 봐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요, 사람에게 없는 구조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반사판이라고 하는 거. 반사판이라고 하는 게 특히 어두울 때 빛을 모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원래는 야행성이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야행성이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밤에, 특히 어두울 때는 사람보다 오히려 잘 봐요. 근데 주간에는 사실 좀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보통 정독생명이라고 하죠.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못 보는 그런 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간에는 사람이 좀 더 시각이 좀 더 뛰어나요, 강아지보다는. 근데 야간에 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미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아지들은 크게 활용하는 부위가 사실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미각은 사람이 사실 훨씬 더 뛰어나긴 하죠,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강아지보다 빨리 뛸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민첩하거든요. 사람은 2개의 다리를 갖고
흔히 이렇게 이륜구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4개의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강아지가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이렇게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사료포대 하나 정도는 찢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거는 늑대랑 비슷한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늑대랑은 제가 자주 언급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유전자 구조상 99% 이상 일치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친구들이 원래는 육식성이었지만은 가축화되면서 잡식성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이 친구들 구강 구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4개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비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채식만 즐겨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내가 비건 한다고 해서 내 강아지까지 시키시면 안 돼요. 이 친구들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육식에 가까운 잡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훈련이 가능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해서 훈련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동물도 사실은 개, 강아지예요. 그리고 피부에 땀샘이 없는 특징 때문에 오히려 강아지들은 목욕을 자주 시켜주면 안 돼요. 피부에 땀샘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완전 중성이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는 피부에 땀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기본적으로 약간 산성을 띠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욕을 자주 하고 매일 해도 괜찮은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피부가 완전 중성이다 보니까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은 오히려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왜 강아지 샴푸가 사람 샴푸보다 더 약하냐, 이게 설명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땀샘이 기본적으로 거의 발바닥에만 있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해요. 몸에 있는 열을 배출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입과 발바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름에 한낮에 신발을 신기고 나온다? 얘네들 죽으라고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예.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아지들은 임신이 약 2개월, 한 60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정부터 번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람과 비슷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초경을 걷긴 하지만은, 그때에 임신하는 게 몸에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강아지도 똑같아요. 그리고 수명은 보통 12년에서 16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있어서 가장 슬픈 동물 중에 하나가, 가장 슬픈 견종 중에 하나가 불독이거든요. 왜냐하면 불독은 사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소랑 싸우던 애들이에요. 다른 동물과 싸우던 그런 스포츠가, 특히 영국에서는 옛날에는 스포츠였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금지가 됐어요.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그런 행위, 그 투견 행위가 금지가 되면서 이 친구들이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는 애완용 목적으로 이제 다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욕심이 생기잖아요. 코는 최대한 납작하게, 몸을 최대한 땅딸막하게, 거기에 이등신, 상등신이 되다시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한 방법이 근친교배였고, 근친교배의 문제가 뭐예요? 유전병이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에게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기고요,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항문에 문제가 생기고, 거의 이 친구들이 나이가 조금 한 2~3살 정도 먹으면은 그때부터 거의 종합병원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한 8살 정도 살았다, 10살 정도 살았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장수하는구나, 얘네들 오래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수명이 상당히 짧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특히 불독이라는 견종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수명 같은 경우에는 대형견들보다는 소형견들이 좀 더 길긴 해요. 예,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패스터란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 이렇게 강아지다 보니까 그 개의 간략한 그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볍게 수업을 진행했고요. 예,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